자, 저희가 지금 법원에 왔잖아요. 뭐 서부 지원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 입찰이 없어. 서부지원에. 그래서 법원이 조용해. 네, 응. 조용합니다. 오늘 되게 조용한데 사실 지나가는 길에 아파트 보러 왔는데 응. 경매 이렇게 안 그래도 바로 뒤에가 경매법정이거든요. 여기가 경매법정인가 맞아. 그럴 거예요. 응. 경매법정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당일날 입찰이잖아요. 응.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경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아파트 분석을 막 했어요. 응. 분석해가지고 와 이거 입찰해야지. 실제로 입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죠? 이제 입찰 당일날 뭘 해야 되느냐 입찰 이제 뭐 분석까지 해서 입찰 당일이든 전날이든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마음의 준비?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다른 영상 우리가 아닌 다른 이제 네. 경매에 관련된 영상을 제공해주는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은 없어. 그러니까 네. 입찰 기입표를 작성을 하고 그 입찰 기입표에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보증금하고 입찰 금액, 네, 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하는데 그 보증금 위치랑 그걸 반대로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감정 최저 가격. 예, 최저 가격의 10%죠. 어. 예. 그 해차 이제 이루어지는 최저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적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입찰 가격은 내가 산정한 금액을 적어야 되지만 예. 그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의 위치를 서로 바꿔 적는다든지 아. 그리고 뭐 입찰 가격이나 보증금의 금액에 뒤에 0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너무도 많은 채널에서 예, 이제 접할 맞아요. 수 있단 말이야.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나와. 난 많이 봤거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금액이 이제 최고가 매수인인데 자기가 7을 적는데 7을 한 번 더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7 한 번 그러면 안 돼. 한 번 더 이렇게 그어가지고 확실하게 7이 맞다는 의미로 자기는 적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거기 앞에서 집행관이 볼 때는 7을 2번 적었네요 해가지고 요거는 2번 적었기 때문에 이제 인정 안 된다라고 맞아. 해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지고 연련을 이제 다 들어 뭐라고 7이 맞다고 이랬는데 항상 그 하기 전에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무조건 한 번 적어야 된다. 그래서 뭐 X표를 치든 하든 안 된다더라고요. 맞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또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예. 쉽게 보면 뭐 그런 정보들은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간혹 경매 법정에 와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 자주 그런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나도 이제 입찰을 원래는 3등을 했었는데 이제 선순위 이제 앞에 두 명이 두 명이 차순위랑 이제 최고가를 최고가가. 적은 네. 이제 낙찰자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1순위가 그러니까 최고가 이제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가 떨어지고 차순위한테로 넘어왔는데 차순위도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고 3순위는 나한테 낙찰이 된 경우도 있단 혹시 말이야. 뭐 물약 사용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올림픽 내가 마냥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나 봐. 예.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매 법정에 입찰을 하러 왔을 때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거는 필수 사항이지만 뭐 경매를 정말로 막 몇십 번, 백 번이 넘는 횟수 동안 네. 경매 법정을 다니면서 예. 내가 이제 입찰표 적는 게 너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이면 예. 괜찮아.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경매라는 걸 해보고 몇 번 안 해봤던 경험으로 몇 번 입찰은 해봤지만 아직 한 번도 낙찰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날 아침 이 법정 앞에 상황이 엄청 긴장되는 상황이야. 맞아요. 너 처음 입찰했을 때 생각을 해봐. 엄청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사부 두근두근거리잖아. 저는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적을 때도 무섭지만 적고 이게 저는 처음에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입찰장 가서 이제 적는데 실수를 한 5번인가 6번을 했거든요. 그 창원지방법원이었어요.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수를 6번 정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날짜를 잘못 적어서 오늘이 뭐 3월 뭐 며칠이면은 3월 며칠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를 적는다든가 했는데 4를 적었는데 이걸 해가지고 다시 꺼가지고 안 되니까 또 바꾼다던가.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전체 다 입찰 봉투에 넣어가지고 입찰 봉투를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입찰 봉투 마지막 거를 봉투 안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는 부분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클립을 찍으니까 사실 그 뒤에 뭐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걸 잘라서 자로 딱
그렇지. 잘라가지고 도장 수치증을 예, 이제 주는데 받지. 그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봐도 수치증을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스탬플러 다시 박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병규 너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입찰 가격이나 내 수익과 손실에 이제 관여가 되는 부분들은 뭐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실수를 한단 말이야. 예. 법정에서 그렇게 예. 긴장을 한단 맞아요. 말이지. 근데 그날 와서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그 입찰표가 이상 없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도 2번, 3번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표 가지고 온 그 입찰 금액 보증금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입찰 봉투에 넣어서 입찰을 하고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실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못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해주고 싶은 말은 입찰 전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입찰 당일날 체크할 게 아니고 일단 입찰 보증, 그러니까 입찰 기일표는 무조건 당일 전날. 그럼 전날 그게 없잖아요. 그 뭐 보통 그 전날 그거를 음. 뭐 입찰료기 경매장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있어, 양식이. 아, 양식이 있어요? 보통 경매 예. 보통 경매 사이트, 이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도 예. 이제 입찰 기일표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양식이 대법원에 다 있거든. 그럼 그거 그냥 인쇄해가지고 자기가 적어서 이제 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내가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고 제출해도 되고, 그거를 이제 워드나 이제 한글 파일로 다운 받았으니까 예. 거기에 내가 직접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꼭 수기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하고 그게 이상 없는지 다 2번, 3번 확인해서 출력한 이후에 도장만 아. 도장만 이제 제대로 다 찍으면 되는 그 거니까. 만약 그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증을 안 가져가지고 여권으로 대신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도장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두 그냥- 가지 케이스가 있어.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일단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당사자로서 입찰을 하는 사람이다. 네. 내가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뭐 크게 도장이 필요하진 않거든. 사람들이 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보면 신분증, 도장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네. 근데 뭐 실무에서는 뭐 몇 번 봤을 거야, 너도. 도장을 안 챙겨와서 지장을 찍는 사람들이 그죠. 있거든. 그래서 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챙겨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로 도장을 깜빡하고 못 챙겨왔을 시에는 지장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 막도장도 상관없나요? 막도장도 돼. 인감도장 아. 아니어도 돼. 근데 반대 케이스는 뭐냐면, 만약에 대리 입찰을 맡긴다든지, 예. 아니면 너가 대리인으로 이제 입찰을 한 경우에는 예. 반드시 도장이 필요해. 그러면 신분증과 도장. 그 대리 이제 실제 입찰할 사람, 그러니까 저는 대리인이고 실제 입찰할 사람이 그 사람의 그냥 아무 막도장? 아니요. 인감 도장이죠. 대리 예. 행위 할 때는 무조건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예. 하는 거고, 반대로 너의 입찰이라도 누군가가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행위라면 너의 일을 대리해주는 사람인 거잖아. 네네.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대신 해주는 사람, 그 당사자의 신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그죠. 대리인만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최소한 확보는 해놓고 대리 행위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막도장이나 지장이 아닌 이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그럼 하는 거지. 할 때 인감 증명서랑 인감 도장 두 개를 그렇지. 무조건 챙겨서 음. 가야 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낙찰 받으면은 끝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벌써 뭐 김칫국을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낙찰이 받고 나서부터는 예. 그때부터가 이제 경매의 시작이지. 그쵸. 사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솔직히 예. 경매 뭐 입찰하는 거야. 예. 내가 그냥 입찰 기입표에 내가 얼마 적을지 적으면 무조건 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인데 예. 내가 기입 입찰표에 5억을 적어. 낙찰 되겠지. 되겠죠. 낙찰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예. 다만 내가 얼마의 투자금을 통해서 얼마의 예. 수익을 이제 가져갈지가 이제 입찰 전까지 이제 내가 이제 판단하는 근거라면,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이후의 과정에서는 그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나한테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액션들인 거잖아.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제 명도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협의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정말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오면 네. 그거는 이제 낙찰 받은 물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또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 왔으니 법원에서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법원 오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와야 될 것들 위주로 한두 개를 더 말해주자면, 네. 병규 너도 그런 실수가 한 번 있었잖아. 막상 오늘이 내가 기일이었는데 그 사건이 막상 법원 앞에 와서 보니까 내가 기일이 변경이 된 거지. 맞아요. 헛걸음이잖아. 가서 보니까 이게 앞에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게시판이라네. 게시판에 보면은 이제 무슨 타경해서 쭉 적어놓잖아요. 오늘 입찰되는 거 보면은 근데 한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몇 개 이렇게 줄 꺼놓고 뭐 변경, 취소, 그렇지. 뭐 아니면 갑자기 유치권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당일날 이제 하나는 창원 마산 지원이었고 하나는 창원 지방법원이었거든요. 이제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했죠. 마산을 갈 거냐, 지방을 갈 거냐. 근데 지방이 좀 더 좋아 보였어요. 아파트가 연식이 좀 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오늘 입찰해야지. 입찰 딱 아침 9시에 그 주변 은행 들러가지고 정확한 금액 수표 딱 뽑고 갔는데 자 입찰하려고 보니까 하다가 줄 꺼진 거예요, 제 거에. 그래서 바로 마산 넘어가려 했는데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치. 집으로 갔죠. 시간이 안 되지. 가서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야 병드는 거 맞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할 게 없는데. 맞아. 예. 그래서 너도 그랬던 경험이 예.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당일이 되면 예.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이 금액에 낙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외적인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법원 와가지고 헛걸음 한 사람들도 병균 너뿐만 아니고 엄청 많이 봤어. 변경된 사례로 이제 매각을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 예. 그냥 헛걸음 한 거잖아. 근데 맞아요. 뭐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로 이 사건 입찰을 위해서 직장인이라면 하루 연차를 쓰고 왔을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또 이제 또 뭐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지금 써야 될 시간을 온전히 비워놓고 왔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왔는데 매각 기일이 변경돼 가지고 입찰을 못해. 그러면 그 하루에 대한 보상은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거든.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거 입찰했을 때였는데 입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제 한 중간쯤이었나? 딱 그 보더니 요거는 변경된 건인데 입찰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보면서 저는 어이구 저런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지. 예, 내가 입찰 넣진 않지만 아침에 이제 돌아갔죠. 맞아. 예. 병규 너 말고도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도 그런 네. 경우가 경우가 있었어. 어땠냐면 내가 정말로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이제 의뢰를 받아, 그러니까 예. 괜찮은 아파트 입찰을 하려고 한다고 하길래 임장까지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 입찰 기입표 작성하는 것까지도 다 도와주고. 왜냐면 나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형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형은 경매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임장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 내가 다 세팅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막상 법원 당일날 그 사람이 봉투를 제출까지 했어. 예. 제출까지 했는데 그 사건이 매각 기일이 변경됐었던 사건이었던 거지. 하하. 연기가 됐어. 근데 이제 집행관이 이제 이 봉투를 낸 사람이 그 형뿐만 아니었어. 한 두세 명이 냈더라고. 그러니까 봐봐. 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예. 그날 그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봉투를 작성해서 제출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사소한 거를 체크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매각 기일이 하는 입찰 당일이 됐다. 그러면 입찰 당일 전날에 무조건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당일날 무조건 진행이 되는지를 네. 너가 이용하는 경매 사이트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보라는 거야.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서 봐야지만 정확한 정보고. 왜냐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도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그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와서 이게 공개를 해주는 거지만 예. 한 달이 건너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치 않거든. 시간적인 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경매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입찰을 할 거다.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 가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오늘 제대로 이제 입찰을 하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전날 작성했었던 기일 입찰표에 내가 혹시라도 오타를 적은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금액을 잘못 적은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출발하면 이제 법원 도착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하루 전날 내가 모든 걸 다 세팅을 다 그렇죠. 끝내놨어. 그렇죠.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긴장감이 있다 하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긴장감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나 자신을 믿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그죠. 그 한 시간이 이제 미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죽겠던데. 여기서 네. 이제 내가 이제 여러 이제 경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만의 이제 경험으로 팁을 만든 거는 뭐냐면, 경매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잖아요. 예. 근데 그 북적북적거리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 맞아요. 그 중에 한 10%는 대출 상담사. 한 10명 정도는 대출 상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이제 경매를 조금 배웠고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둘이서 같이 오거나 아니면 한 셋이서 같이 오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2명, 3명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이해관계인들도 와. 아. 채무자들도 오고 채권자도 와. 내가 집을 이제 집주인 전 소유자도 오지. 그렇게. 내가 이제 집을 날려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려먹는 금액이 얼마에 낙찰이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이 될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채권자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오고, 다 뒤섞여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50%도 안 돼. 50%? 많으면 50%, 60%? 그렇겠다. 근데 이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불안감만 커진단 말이야. 예, 예. 그죠. 근데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었던 입찰 가격을 바꿔 적을 거야?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적은 거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봤는데 A 아파트에 입찰을 했어.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따라. 예. 괜히 A 아파트에 입찰할 사람들이 10명이 넘을 것 같아. 네. 나는 생각했던 금액이 뭐 얼마라고 금액을 적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해.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적고 1000만 원을 더 적어. 네. 그런 경우는 있어 없어? 그런 저는 경우는 저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네. 없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찰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적는 사람들이 네. 꽤 있단 말이야.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려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 때문에 무효가 돼버리고. 네.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차피 불안해봐야, 불안한 감정을 가져봐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가져봐야 변하는 건 없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입찰표 작성한 거 봉투에 넣고, 입찰 봉투 제대로 넣고, 그리고 입찰 봉투를 정확하게 입찰함에 넣고 나서 법정을 나와. 정말이야. 이거는 나만의 팁이지만 도움이 될 거야. 법정 나오면 법원 앞에 웬만큼 대부분 뭐 법정 안에도 카페가 있고, 법원 안에도 카페가 있고, 네. 뭐 법원마다 다르지만 법원 근처 앞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 단지에 카페가 있잖아. 네. 카페 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이잖아. 아, 아침부터 네. 정신없이 막 준비해서 왔으니까. 네. 뭐 아침 제대로 뭐 긴장돼서 챙겨 먹었겠어? 예. 그냥 와서 브런치 뭐 베이글이든 뭐 빵이나 이제 커피 같은 거 하나 시켜서 시간 기다려. 왜 10시부터 11시까지 뭐 10시부터 11시 10분 아니면 11시 20분 예, 그죠. 법정마다 다르지만 입찰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내가 11시에 왔어? 10분 전에 왔어? 더 불안해. 더 불안해.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웬만큼 한 30분 전에 와서 예. 입찰하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커피 먹으면
입찰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야. 왜냐면 11시 반까지 입찰이 끝났어. 네.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와? 아니거든. 봉투를 열어서 개봉을 하고, 그리고 최고가 이제 매수 신고를 누가 했는지 다 우열순위를 입찰 봉투함을 열어서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 네, 그죠. 가져간단 말이야. 네. 그럼 못해도 1시간이 걸려. 내가 이제 뭐 사건 번호가 좀 빠르다 아니면 늦다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못해도 10시 10분까지 마감이다. 그러면 결과는 11시 한 40분, 50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그리고 마감이 됐다. 마감이, 예를 들어서 마감이 11시 10분이다. 그럼 한 11시 20분까지. 아니면 11시 한 30분까지 가라는 거야. 왜냐면 마감시키고 나서 다 봉투를 정렬을 하고 사건 번호별로 분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르는 시간은 한 마감 시간 지나고 난 한 20분 뒤부터란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마감이 뭐 11시다. 그러면 11시 한 20분까지 이제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고. 아, 그거는 괜찮은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이용을 하는 팁이. 마음의 좀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 그럼 네. 사람들 막 북적북적 하는 데서 앉아 있어 봐야. 그쵸. 마음만 심란해지지. 아무 의미가 없지. 나는 네. 예전에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들고 가서 법정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도 봤거든? 네. 근데 안 읽혀요. 집중이 안 돼. 저도 해봤는데 안 읽혀요. 집중 안 돼.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게 시간을 죽이느니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거를 낙찰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은 낙찰이 안 됐을 때 다음 물건이 뭘 이제 또 도전을 해보면 시도를 해보면 좋을지 그 다음 네. 물건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물건 검색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 그렇죠.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꿀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입찰 당일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팁인데 뭐 개인적인 팁도 아니죠. 경매 5개, 4개, 3개 이런 거 따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실수할 때 뭐 창원 지방 뭐 5개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 5개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창원 지방 법원은 이제 안에 1개부터 5개가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런 실수 하지 말고 제대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